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회 신한 신재생에너지 주민포럼 진행을 맡은 목포 MBC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좀 뜻깊은 자리가 되겠는데요. 신한대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듣고 이어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겠는데요. 토론 이후에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작석하신 대로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애국가 제창과 또 이외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전남에서 최초로 주민 주도형으로 열리는 주민 포럼입니다. 그래서 내빈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량 신한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안군 의회 내빈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춘옥 위원장님과 박용찬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고인숙 의원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또 신재생 에너지에 앞장서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님의 인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우량 신한 군수입니다. 오늘 우리 신한 에너지 재단에서 주관해가지고 주민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신안군이 새로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 포럼도 아마 처음 우리 에너지 재단 시군구 단위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재단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신안군이 처음이고 또 이런 주민 포럼을 만드는 것도 처음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우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부가 기후변화 때문에 한다고는 난리였었지만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신안군에 여기 의원님들 오셨지만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신안군 의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군에서 같이 만들어서 2018년에 주민들에게 이 공유조례를 만들어서 발전 사업자들과 협력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연금 제도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신안군이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선도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모두가 주민들과 주민들과 정부 간에 정말 갈등이 심하지만 그래도 그 갈등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안군이 지역 주민들과 최대한 어떤 공약점을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18일 날 총리님이 다녀가시고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해상풍력특별법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법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이 주민들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무조건 기후변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해야 돼. 주민들 협조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고 법제도가 있어도 지역 주민들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이 안 맞으면 그 법 위에 떼법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정말 끈질긴 인내로 해야 되는데 오늘 신안군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주민 포럼을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좀 더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를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안 와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11월에도 필리핀에서 태풍이 지금 몇 차례나 다녀가고 있고 전 세계에 스페인도 이번에 한 300명이 지금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중심에 서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구 속에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라고 협조해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원자력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자력 좋습니다. 원자력 우라늄을 어디서 갖고 오냐? 우리나라에서는 한 톨도 안 나고 중국과 소련에서 거의 90%를 생산합니다. 거기서 수출 안 하면 원자력 돌릴 수 없어요. 원자력 그러면 뭐 공기나 바람으로 돌린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국 사람은 이 돈 안 들어가는 바람, 돈 안 들어가는 햇빛을 가지고 고도화하고 더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톱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대통령이라 한다면 온 에너지를 쏘아서 삼성이고 SK고 모든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다 총력을 기울여라. 여기다 예산을 투자해라. 에너지 자립을 하자. 지금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자립이 돼야 하는데 AI 인공지능 시대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전기 쓸 일은 많고 또 지금 아마 지금 가스로 요리한 사람 문제 거의 없고 다 요새는 인덕션으로 요리를 합니다. 왜? 가스로 요리를 하면 폐가 나빠지고 주부들이 폐암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로 요리를 하고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데 인덕션으로 하면 그만큼 그 산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으로. 그럼 누구 동네 원자력 해볼래? 아무도 못하게 해요. 아무도 못하게 해요. 특히 SMR이라고 해서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총내는 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완전히 한 20배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협조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동네 할까? No. 다 반대. 누구 동네 앞으로 가라고.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에서 만든 이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도 송배전 선로만 만들어졌으면 다 착공을 해서 8.2기가, 10기가, 20기가도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송배전 선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육지로 송배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럼 해상으로 가든지, 해상으로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생산된 곳에 수소 공장도 만들고 또 여기가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이 와서 해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편차를 훨씬 넓혀서 20% 정도만 편차만 있어도 삼성이 1년에 10조 원 전기료를 쓰는데 2조가 전략되는데 오지 말하기도 열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국가가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기후변화 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신안 구민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협조하고 도와서 합니다. 우리 어민들 지금 해상폭력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황당무계하게 보상을 해주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 배값이 시중에서 9억 정도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액이 1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냐? 30억, 40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간접 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연금을 1인당 한 150만 원씩 주려고 그래요. 150만 원. 1인당. 어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150만 원. 두 부부면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신안군에 주소만 두면. 그래서 충분하게 간접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우리 신안 군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묵시적으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해상풍력 오면 바로 허가 내줍니다.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상풍력 태양광 왔는데 바로 허가 내준 데는 우리 신안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공유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연습이 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민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행동적으로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고,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 재단을 중심으로 또 그런 공감대를 넓히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4% 투자해가지고 지금 연금을 줍니다. 왜 85%를, 86%를 태양광 발전 사업자한테 도와주고 우리는 4%만 대출해 줍니까? 그 금융권에서 다 타당성 조사를 해갖고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합의 좀 해가지고 틀림없는 회사한테 주고, 또 SPC 회사한테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도 몇 천억을 지원한다고 그런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40% 지원해 주고 4% 줄 것이 아니라 40% 주고 기업체 60% 준다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햇빛연금의 10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 한 푼도 안 들여 제도 하나만 고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정부를, 그래서 이것은 정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정부를 자꾸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먼저 가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는 것만큼 이 사회에 우리 신안군이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깃발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한 6년간의 이 길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자치단체,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좀 더 이해심이 높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오늘 그런 포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포럼을 준비하신 우리 에너지 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또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최춘옥 의원님과 또 박용찬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고인숙 의원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관계 전문가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계셔주시고요. 저희 오늘 이 자리 기념하기 위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 시작 전에 잠시 기념 촬영 시작하고, 네, 마치고 주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잠시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재단도 있지만, 또 오늘 이 자리가 전남에서 최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워낙 또 신안 군민들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이해도가 깊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관계자분들 앞으로 봐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기념 촬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활짝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할까요? 신재생 에너지 화이팅! 신안군 화이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안군! 됐을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객석도 많이 채워주시고 워낙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군수님 인사 말씀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국장님의 주제 발표 있겠습니다. 발표할 주제는요,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현황과 또 특구 지정 가능성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시도에서 유일한 에너지 산업국장입니다. 전남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 산업국장으로 제가 2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해상 풍력으로 전기 접근과 국가 균형 발전을,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균형 발전, 새마을 토끼 잡기,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요. 정말 우리 신안이 사실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 뭐냐면, 정말 매년 그 1000여 명의 인구가 줄다가 작년에 179명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1970년대 이후에 모든 인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곳 지방에서 8남매 나가지고 7남매를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남는 게 이제 인구가 반토막 나고 이런 그 인구 절벽 시대,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사실은 우리가 그 1등 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1등. 사실은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업 분야에서 우리가 1등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건 1등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70년대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1등 했을까요? 쌀입니다, 쌀. 전남은 전국의 20% 30% 정도의 그 쌀 점유 생산량을 가지고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때는 뭐가 우리 이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쌀이죠, 쌀. 주식. 그죠? 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새 인터넷으로 증권에서 사는 주식 말고 먹는 쌀, 그 주식이, 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쌀이 생명이었죠. 그 쌀이 생명인 시대에서 지금은 무엇이 생명이냐? 5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은 뭐 쌀값이 떨어져서 이제 뭐 별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만큼 중요하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여기 오늘 주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리고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 거죠. 그죠? 이제 쌀 이후에 뭐가 중요했냐? 사실 산업화 시대에 이제 철강, 우리 그 공업 제조 공장을 돌리려면 철강이 제일 기본이었죠, 산업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 반도체 산업. 반도체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데이터가 이제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AI 혁명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시대. 그죠? 그래서 AI 혁명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그 반도체들은 그 일반 검색, 뭐 구글에 검색하잖아요. 네이버 검색하고 그러면 검색 엔진에 쓰는 반도체보다 이제는 AI 혁명의 시대에는 그 어떤 생성형 AI를 돌리는 반도체는 30배의 전기가 소요됩니다. 30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전기 소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2051년이 되면 얼마나 필요하냐, 전기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2.5배가 필요하고, 또 미국은 2배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1.7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전기에도 혈액형이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여러분, 전기에 혈액형이 있단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죠?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제가 만드는 신조어인데. 전기에 혈액형이 있고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뭐 저에 대한 소개 안 했,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죠? 이 기적의 현장 오니까 놀랬나 봐요. 그죠? 저는 이제 공무원을 엄마 젖을 떼자마자 시작했어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국가에, 지방에 녹을 먹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년 됐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너지 산업국장을 2년 6개월째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문과생입니다. 문과생인데 우리 이순영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과 졸업하셔서 전문가세요. 전문가. 문과생이 어떻게 이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한전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실은 저보다 이 분야의 지식이 한 100배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인식에는 공유를 함께 했죠. 뭐냐면 전기가 사실은 주권이다. 주권. 제가 말했다시피 전기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 플러스예요. 이제 앞으로 전기. 앞으로 사회 교과서에 시험 나오면은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아니라 4대 요소가 해서 전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면은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거북선처럼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근간 조직으로서 한전이 좀 나서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했고, 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응도가 높아서 어떤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어떤 송전탑이나 그런 큰 반대가 없는데 송전탑에 대해서 반대 많아서 우리 한전 직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보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다 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도 어려움을 토하면서 토로하면서, 그런데 한전 직원은 뭐라고 하냐? 저는 한전 직원이 말한 게 아니라 한전 직원의 부인이, 왜 그러냐면 신랑이 너무 고생하니까 저는 그 송전탑을 보면은 에펠탑으로 보인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의무감과 사명감이 투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에너지 가족으로서 항상 전기가 중요하다. 이 전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IEA 이 세계 에너지 전망 통계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 중에 17%가 이제 원청 업체로부터 알리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요구받고 있고,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철강에서 20%, 30% 그런 타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42%는 당장 올해 또 내년까지 그 알리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사실은 삼성과 SK는 중국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알리백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우리 지방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도 사실은 한국에는 너무 그 재생에너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 투자하고 싶어도 좀 난감하다. 더 이상 표현을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은 1970년대 전남의 인구는 10%가 넘었어요. 10%예요, 10%. 전국 인구에. 이게 광주 인구 포함해서인데, 전남 인구만 해서 전국에 10% 300만이었는데, 이제는 24년도에는 3%다. 그죠? 반토막에 났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쌀과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쌀인데, 쌀과 쌀의 그 연관선상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거를 뒤돌아보면 과거에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70년대도 그랬지만 3,500년 전 청동시대 때는 고인돌이 전 세계에 6만 개 있었는데 이제 한반도에가 몇 개 있었을까요? 한반도에가 4만 개가 있었습니다. 4만 개. 얼마나 비중이 높잖아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고, 먹거리, 주식이 제일 중요하죠. 주식 중요했고, 그다음에 호남에 2만 개가 있었어요. 전 세계 30%의 가장 유력자들이 살았다고도 볼 수 있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네이버에 나온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억 8천만 년 전에는 우리 그 공룡이 해남에서 월드컵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해남 부근에서 했는데 발자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곳이 해남이에요. 그 정도로 살기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쭉 사실은 먹거리가 좋은 우리 호남에, 전남에 인구가 많았고,
또 쌀도 생산 제일 많이 됐고 그런 영광스러웠는데 단지 그 이후 50년 동안 그 수도권 일극 체제로 변화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인구 소멸을 이루고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그런 이것들을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기적을 여기 신안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은 쌀이 이제 전국이 20% 생산하고 인구 재생에너지도 20% 생산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이 2051년이 되면 30% 이상을 생산하게 됩니다. 전국에 30% 이상 생산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은 쌀이니까 인구가 30% 돼야 되겠죠. 30%. 물론 30%까지 욕심은 안 부려도 최소한 옛날처럼 10% 이상 그죠? 차지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말들 있잖아요. 전부 제가 만든 거예요. 전부 만들어서 앞으로 국어사전에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서 지금 교수님들이 다 쓰고 계신데 전기에도 혈액형이 있고 미래산업쌀은 재생에너지고 탄소 중립은 먼 미래의 날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라 5030 아니고 당공이다. 응?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또 에너지도 분권이다. 에너지 분권도 제가 만들었어요. 전기도 주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이제 신안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데, 중국을 이제 반면 거사 삼아야 돼요. 사실은 중국이 50% 이상을 이미 설치했고 앞으로 계획도 50% 이상이 되고 그러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자, 태양광을 보시면 85% 이상의 중국이 모든 걸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실은 모듈 공장 다 망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술을 축적하고 정부가 우리가 같이 힘을 맞잡고 제조 기반을 좀 성숙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 해서 비용 개념으로 다 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모든 걸 다 중국에 내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 분야, 요새 최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개통포화 대책이잖아요. 그죠? 개통포화 대책만 해도 그래요. 이제 개통포화 변전소라고 해서 이 변전소에, 우리 전남의 모든 변전소에 이제 2년 이전에는 허가가 불가능하게 이제 막아놨는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은 개통포화 변전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업계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는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개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이제 목포 신항에다가 터빈을 비롯한 그 클러스터를 하고 해남 하원 산단에는 이제 하부 구조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면 사실은 이제 다 서울로는 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센터를 MOU 체결해서 지금 투자 유치하고 있고 해상 풍력 때문에 이제 우리 도가 사실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물론 신안 군수님 때문에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서 외국에서 날마다 줄을 섰어요. 저희 사무실에 날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날마다 자기들이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순영 교수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줄을 섰습니다. 매일 줄을 섰어요.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영국 대사님인데 제가 나이스 투 미트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안동분이어서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노르웨이 대사님이 있고 덴마크 대사님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덴마크하고 협약하는 곳이고 덴마크의 부두에 가가지고 오덴세에 가가지고 지사님하고 한 거 사실 근데 그 해상풍력 하는 데 있어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규제를 가만히 두고 갈 것이냐. 현 정부의 기조는 물론 해상풍력을 가는 기조는 맞습니다. 기조는 맞는데 우리의 욕심대로는 그런 속도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규들 그죠? 규제 전보제들을 저희들이 나서서 그 규제가 있으면 우리 그 도청 직원들, 에너지국 직원들은 K9 자주포로 쓸어버리고 갑니다. 그런 자세로 제가 이제 중앙부처 가가지고 1000번을 접으면 뭐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1000번.
여러분 1000번이 전부 뭐가 됩니까? 종이약이 되죠. 종이약. 앞으로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1000번을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제가 정책을 만들면 저는 1000명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규제 전봇대를 뽑고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개통에 대해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이 신안에서 만든 8.2기가 태상 풍력이나 태양광들을, 또 전남에는 발전 허가가 현재 난결 몇 기가냐면 30기가입니다. 풍력은 18기가,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이 18기가고, 육상 풍력 1기가, 그래 태양광도 이미 11기가 발전 허가가 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6기가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 30기가의 전기를 전부 서울로 보낼 거냐, 그죠? 지금 그 중앙부처나 중앙의 그 정치는 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수도권에 보내야 해결된다는 그런 주의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죠, 사실은. 그걸 다 보내려면 얼마의 그 개통 비용이 들어가냐면 100조 원이 들어갑니다, 100조 원. 그 100조 원을 한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한전이 50조 비용만 들고, 50조는 그걸 분산 편익이라고 합니다. 편익을 우리에게 주면, 이 신안에, 전남에 제조업이 50%는 자리해야 되죠. 그러죠? 그러면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인구 소멸도 막고. 왜 인구 소멸 막냐? 사실은 사람 출생률이 있잖아요. 출생률이 아파트 가격 1억이 오르면 0.001이 출생률이 줄어듭니다. 감소합니다. 그죠? 서울에 살면 사실은 생활이 힘들죠. 저도 어려서 이제 35살에 직장을 옮겨서 서울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안 되죠. 와이프가 마트를 안 가요. 일주일인가 2달이고 3달이고. 왜 안 가냐니까 돈을 벌어다 줘야 가죠. 공무원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죠? 돈 없으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광주에서 생활할 때보다 한 2-3배는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문화도 옛날처럼 우리 만들어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인구 소멸의 현장 답은 시골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관악구 있잖아요. 서울 관악구는 출생률이 0.38입니다. 0.38. 영광은 1.8입니다. 맞죠? 5배가 되잖아요. 그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의 답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있다. 그래서 개통도 수도권의 가치관에서 개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등 전기요금, 지역별 전기요금 4등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전기요금을 개편할 때 균형 발전의 철학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 인구 소멸이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중앙의 공직자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나 이거 해결했어. 이제 이거 숙제 해준 거 해결했다고 보고서 딸랑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도가 제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 균형 발전 개통 개념도예요. 뭐냐면 이제 지역에서 신안에서 생산한 전기는, 그죠? 전기를 우리 전남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라 이거죠. 그래야 기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의 개통도 완화되고 그러죠. 그죠? 모든 것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3차선, 10차선 다 진 것보다 5차선만 하고 5차선에 들어간 비용은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전 세계 최초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개통도라 제가 이름 붙여가지고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주는데 다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에 주는 거 말고 이전하는 근로자에게도 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 서울에서 반도체 기업이 이 전남에 오면은 워낙 영리하신 분들이라 학벌이 높고 그래서 사표 써버려요, 사표. 또 갈 데가 있으니까 사표 써버려요. 사표 안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인적인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돼요. 근로소득세를 한 10년간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획기적인 혁명적인 좀 대책을 세워달라. 100가지 대책을 세워도 부족해요. 왜냐 50년 동안 고차가 된 그런 수도권 일극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개통도 확보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빨리 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그 분산에너지 특구에 포함되도록 그런 고시가 있는데 그 내용들도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아무 그 미동이 없다가 이제 겨우 이번 고시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1000번을 하죠, 1000번. 1000번을 다녀서 또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고시할 시점에 재생에너지도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의했고 이것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개통포화 대책 5대5 정책 50%는 송전 50%는 지방 이 지산지수 이것도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짬짜면 있잖아요. 지방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짬짜면 그런 정책들을 제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이 이렇게 기적의 현장이 된 거 아닙니까? 벌써 햇빛연금을 100억을 통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기적을 이루고 총리님도 우선 신안제가 한번 가시겠다고 현장도 보시고 또 풍력 현장도 보신 거 아닙니까?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폐교의 위기에 있는 자라 본교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제가 너무 기뻐서 여기 가서 이제 제가 좀 시 좀 씁니다. 그래서 시 강의도 학생들하고 하고 대화를 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폐교가 본교가 되면 그 마을이 없어집니다. 그러죠? 애들이 없는데 거기 살아남을 10년 뒤에 20년 뒤에 살아남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본교를 비용 개념으로 무작정 폐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교를 유지하고 본교로 만들고 과거처럼 그죠? 제가 진도 조도를 한번 갔는데 그 70년대 몇 명 살았냐? 23,000명이 살았어요. 23,000명. 지금은 몇 명 살 것 같아요? 2,300명 살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제 수도권 그분들은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노해야죠. 왜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까? 인구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말에, 연금을 받게 되면, 햇빛연금 받게 되면 그 마을이 이제 활기가 차죠. 제가 이제 해남 부근주도 했는데 어느 면에 갔더니 그 식당이 한 개가 없습니다. 한 개가.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 면사무소에서 밥을 해 먹더라고요. 근데 이 햇빛연금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광주에서 같이 와요.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점심 먹고 그래서 식당이 살아나고 활기가 차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면에 그죠? 면사무소 소재지가 여기서 여기 100m 안 된 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뿌리부터 활기할 수 있도록 저는 인구는 낙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여기 시골로 올라가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아. 그죠? 원래 다 물어보면 있잖아요. 우리 전국에 17개 시도 회의하면서 수도권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다 그 시골에 태어났다.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이제 제가 그러는데 하여간 본 적은 다 시골이더라고. 그런데 하여간 시골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게 풀뿌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금 계측기라든가 이게 우리 전남에 30기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진도하고 해남하고 이게 울돌목이잖아요. 이 계측기가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안의 이 집저가단지 이거를 거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북선하고 이순신 장군의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겠습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 에너지국 직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재생에너지로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상구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신한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규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정책적으로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고 계신데요. 오늘 또 강의도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주제 발표를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신재생 에너지 특구의 국내외 사례와 또 신안군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순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조어까지 만드시면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갖고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 강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주민분들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고 주민분들에게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10분간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10분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발표를 하고요. 제가 원래 전문가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쪽으로 발표를 하면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 신안군에 와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웬만한 거 발표하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들으셨고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늘 주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구기 때문에 신안군이 이제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정말 반드시 특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뭐 깊은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우리 신안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하기 전에 제가 올 여름방학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공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공학이라는 책을 받아보고 다른 분들이 공학이라기보다는 개론이라고 쓴 게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그 신재생 에너지 공학 제일 뒤편에 제가 신안군을 소개했습니다. 신안군의 이익공유제 햇볕연금을 제가 소개해서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국가가 이익공유제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신안군이 교과서에 실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구 사례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특구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고 우리 신안군도 이제 첫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하고 특히나 우리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전국의 최초로 에너지 재단이 신안군에 만들어졌어요. 깜짝 놀랐는데 4월 달부터 출범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과 함께 주민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스타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 태안군의 태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약 1.9기가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년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20년간 약 8천억 세수 확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심차게 가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8.2기가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30기가 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래에 이제 쭉 계획을 하면 거기에 비하면 정말 2기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나 이 태안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1.9기가가. 우리가 이제 워낙 8기가, 8.2기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1기가, 2기가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강주광역시가 2045년에 강주광역시 전체 공장, 시민, 뭐 아파트 다 쓰는 전기가요 1기가와트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하나라고 그냥 단순 계산하잖아요. 1기가를. 그러니까 강주시가 2045년에 지금부터 쭉 해서 다 더해서 그때 총 용량은 1기가와트면 충분히 쓰는 용량입니다. 강주광역시가. 그러니까 우리 신안의 8.2기가면 한 8배 정도 용량이 되죠. 물론 원자력, 풍력이나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률이나 이렇게 하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단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이 이제 해상 풍력을 쭉 하다가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우주 발사체 특화지구가 됐죠. 여기도 공도 보면은 풍력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개통 문제가 또 항상 따르죠. 그러나 신안군처럼 대단히는 아닙니다. 신안군은 정말 저는 고향이 이제 원래 나주예요. 나주인데 주로 서울에서 쭉 공부를 하다가 한전이 내려오면서 같이 따라 내려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신안군이 정말 크대구만요. 저쪽 목포 쪽, 진도 쪽에 가서 봐도 저쪽 보이는 데가 신안이고 또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환자마도 신안이고 정말 신안이 크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 진도 쪽이었는데 저기가 신안이라고 그래서 야, 신안이 저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또 지도를 제가 보니까 신안이 맞아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고 또 불편한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만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정말 중요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안에서 만든 전기를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지금 전라남도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신안은 특구를 또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더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경북 울진은 좀 제가 하나 소개하는 부분이 원자력 산업 특구입니다. 여기는 원자력 산업 특구여서 여기 밑에 보시면 청정 수소, 이거를 이제 핑크 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핑크 수소라는 용어가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그린 수소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핑크 수소라고 이름을 지어서 여기에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전주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원자력 산업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는 원자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하다가 탈원전도 하지도 못하면서 부작용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그 갈등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는 그런 갈등을 뛰어넘어서 정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아리백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신안군과 전라남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의 재생에너지 특구 사례를 간단히 보면요. 수없이 많습니다. 애국에 정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신안군이나 전라남도 같은 사례는 조금 약간 방향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독일의 하노버, 여기가 하노버 메세라고 해서 박람회를 매년마다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독일의 그 뮌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매년 5월 달에 그 유럽의 제일 큰 신재생에너지 전시를 해요. 거기를 제가 코로나 때만 빼고 매년 다녀왔거든요.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나 이 재생에너지 부수가 커가지고 3일간 다 돌아도 못 돌 정도로 그렇게 촘촘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원래는 이제 뮌헨에서 하기 이전에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시작을 했어요. 프라이부르크라는 시에서 계속 하다가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뮌헨으로 이렇게 수도로 옮긴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작은 지방 도시에서
환경을 성공시켜서 독일의 중심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독일 하노버도 주로 여기는 이제 수소 및 연료전지 생산 저장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스카켄 여기는 지금 현재 해상풍력으로서 특구가 되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도 뭘 해야 되냐면 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유지보수 운영 유지보수 쪽 풍력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특구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일본의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제가 이 후쿠시마를 6년 전에 다녀왔어요. 제가 사실 후쿠시마를 갈 때 이거 원자력 이게 사고가 났는데 여기를 지나가도 되는가? 신칸센을 타고 빨리 가버려야 되겠다. 여기 지나갈 때 숨을 딱 멈추고 있다가 쑥 지나가면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후쿠시마가 되게 길더라고요. 참고 있다가 더 많이 들이마셔버렸는데 사실 제가 여기를 굉장히 그 용기를 내서 다녀왔어요. 후쿠시마를 제가 여기 센다이시하고 후쿠시마를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센다이라든지 이쪽 위쪽으로 걸었는데 거기에 제가 엔지니어링 해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메가 단위라 해서 1메가 이상의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을 주로 하지 않았어요. 아주 소규모하고 주택용이나 업무용 공급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1메가 하다가 10메가 하다 30메가 하다 100메가 하다가 200메가 300메가 이렇게 뛰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아가지고 30메가 해본 경험이 있고 50메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1메가 하는 데서 컨설팅 해주러 간 겁니다. 일본에. 작은 기술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출발할 때는 그 메가 단위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에너지를 제가 좀 주도해야 되겠다 해서 갔었는데 여기는 지금 가다가 잠시 중지했어요. 왜냐면 거기도 개통 문제가 있어서 주로 태양광이 소형 풍력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선회했고 여기도 보면은 월 4월에 후쿠시마 수소 에너지 필드락에서 10,000kW 수소 제조 시설 세계 최대 규모를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런 부분을 골고루 원자력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 신안군도 지금 8.2기가에 아까 30메가라든지 우리 전라남도 전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개통을 해결하는 문제죠.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우리 전라남도 전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통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모든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모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의 문제부터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항상 맞춰서 이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굉장히 우리 전라남도 신안 전체에 우리 주민들께서 재생에너지에 빨리 생각을 돌리셔갖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통이 못 따라온 거예요. 원래 수요와 공급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용인에 9기가와트가 필요한 반도체 산단을 만들겠다. 반도체 집처가 단지를 만들겠다 하니까 전라남도에서 8기가나 9기가를 가지고 가겠다. 그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전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안군이 그 중심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1월이라고 했는데 4월부터 출범했다고 그래요. 신재생에너지 재단이. 전 세계에서 기초단체는 처음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요. 함께 노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양광, 풍력, 수소, 제가 수소를 조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신안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소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소 캐리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행 가면 캐리어 가지고 다니듯이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이걸 어떻게 잘 이동시키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신안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전체 먼 미래에는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구 내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정책 뭐 여러 가지 전라남도하고 함께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는데요. 이 ESS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화재가 제일 많이 났어요. 이 화재가 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화재 났을 때 제가 산업부에 대책위원장을 4년간 했습니다. 4년간.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화재 난 것이 거의 줄어들었죠. 거의 줄어들었고 이 화재가 나더라도 아주 국부적으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일부 나서 그냥 빨리 꺼질 수 있도록 전소되지 않고 지금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나면 전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점점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터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도 있고 뭐 섹터 커플링이라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결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지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산업이 일으켜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정착해 가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를 갔는데요. 제가 무엇을 발표했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부 이익공유제라고 있습니다. 공유부 이익공유제. 그러니까 햇볕이나 바람은 누구 것이 아니라 전부 공공의 것이다 이거죠.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있는 것들은 전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같이 활용하자라는 것이 정부가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 다음에 아무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공유부 이익공유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있고 이익공유제가 있고 공유부 이익공유제가 있는데 우리 신안군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미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고 그래서 총리님도 그저께 오셨지만 모든 분들 교수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신안군 얘기를 합니다. 직접 와서 해보지도 안 해놓고 저도 책에다 쓸 때 여기서 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익공유제라는 책이 3권이 있더라고요. 엄청 두께 한 20kg 나가겠던데요. 우리 신안군에.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다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하나의 그 현장에서도 직접 이론과 실물을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신안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첫 시작의 단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 재단과 함께 시민과 그다음에 신안군과 함께 여러분들 꼭 좋은 특구도 받으시고 좋은 지역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이순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토론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지훈아, 내 노트하고 들어. 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특구 지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좌장은 목포대학교 이상찬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고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특구 조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목포대학교 이상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민 포럼은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책 기반자, 기업,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신 패널 분들을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입니다. 네. 김원철 지도 신재생 에너지 주민 군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장수 신안 어업인 연합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윤선웅 신안 신재생 에너지재단 신안 에너지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유용호 콤스 연구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패널 분들께서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특구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소개 순서대로 그렇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분 동안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청중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점을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패널 토의를 하겠습니다. 신안군 신재생의 가장 장영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 수용성, 그래서 이제 햇빛과 바람의 이제 공공재를 통해서 주민들 소득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었고요. 여기 앞에 이제 계시는 청중으로 계시는데 최민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지금까지 한 만 5년 됐는데요. 정착이 돼서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입지 여건이 우리 군은 이제 전국에서도 최고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한 1.8기가 정도 이렇게 이제 염전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태양광이 개발 가능한 땅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도 역시 이제 엄청난 면적이죠. 서울시엔 22배 정도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특구를 지정 신청을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 특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적인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를 다른 방향으로 좀 이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선은 이제 해상풍력을 어찌됐든 이제 태양광은 어느 정도 정착적으로 이제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의 이제 인허가 절차 29개 이제 법률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기간이 이제 너무 걸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어업인들하고 이제 문제 그리고 솔로 지나가는 이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안군 관내에 있는 변전소 안에서 이렇게 좀 지지고 볶고해서 싸우고 해서 주민들 설득해서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3, 4, 5 이게 공동 적수 설비를 해서 이제 타시군을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도 27년도에 이제 내후년에 이게 착공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진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은 이렇게 이제 신안에서 오고 혜택은 이제 이렇게 보고 진도로 선로가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진도 주민이 이게 이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절차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정부가
그 선로 주변도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해줘서 조금의 인센티브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제 전남도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거기도 이제 혜택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준비는 되고 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남도에서 신안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직접화 단지도 거기도 이제 영광, 무안해서 이제 4개, 5개 시군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인센티브가 이제 좀 정착이 좀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제 1인당 1년에 600만 원씩 해서 연금, 바람연금을 착실히 이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안군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해상풍력에 관한 이제 그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원철 이기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철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이 자주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지역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우리 지도 같은 경우는요, 회원수가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150메가와트 규모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연간 한 22억 원 정도의 햇빛 연금을 천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혜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 11월 햇빛 연금 지급 개시 후 2년 10개월 만에 1,300명이라는 회원이 증가했고 이중 타지역 민전입 회원이 폭증하여 지금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소멸 우려 지자체에서 벗어나는 순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합 회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발전소 발전량은 한정되어 조합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햇빛 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증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조합 발전 수익의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소규모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여 조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이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 주도 신속한 광역 전력 개통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연소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또한 호남 지역 산단 아리백 공장 및 전력 소비가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어쩌고 보면 그 목적에 해당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으로서 햇빛 연금을 지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지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사회 활성화,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가 이어지는 햇빛 연금 정책은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좋은 정책이 연속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어 지속적인 회원의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 개통 해소와 사회적 협력을 통하여 신안의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장수 회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회장 김장수입니다. 저희 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인 넓은 바다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신안갯벌로 지정된 곳으로 수백 개 종의 수산 동식물이 살고 있는 해양수산의 보고입니다. 신안군의 어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면어업은
해저류 양식업이 제일 많고 허가의 경우 통발, 복합, 자망, 통발업이 전체 연안업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업은 낭장망이 40%로 가장 높고 신고업은 8,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탄소 중립 아래백이라는 말이 뉴스나 정책 브리핑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후대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되물려야 함은 당연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많은 생태계 변화 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도 그런 노역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공사 시에 발생하는 소금, 진동, 부유사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어선 통항로 및 어업구역 축소 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 자원인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안군은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주민과 어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어민들은 신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2022년도에 관내 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안군 어업인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지난해 10월 직제바단지 제정을 위한 민간협의를 출범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산업과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첫 번째,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수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식업인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인고 조투와 정착성 오류 방류 등을 통해 어족 자원 보호에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만시설 조성, 특산물 판매장, 크루즈 항로 개발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민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업인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 또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윤선흥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제목이 신안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안에 8.2기가의 풍력단지가 있고 현재 태양광이 발전이 되어지고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안 군민 3만 8천 명의 10% 정도만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신안 신재생 에너지 재단에서는 이 3만 8천 명의 신안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풍력 에너지는 지금 현재 선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점점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그린 수소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배전 선로가 없고 수소를 만든 다음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거기 발생되는 수소를 판매하고 또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열과 그리고 산소를 산업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금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느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만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요. 신안군 모든 주민들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부유식 풍력 발전 설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실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풍력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와 콤스 여러 재단에서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설비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배전 선로도 없이
우리 신안의 8.2기가의 용량에 맞는 풍력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깬 다음에 우리가 신안 국민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과 태양광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런 모든 기자재들은 신안군에서 생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없죠. 신안 국민들이 일하는 것도 없고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기자재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신안군에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단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 국민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농업과 어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신안 국민들의 또 출신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을 신재생 에너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메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재생 에너지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꼭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조수의 간만차를 이용하는 조력과 또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류 발전 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우리가 뭔가의 제품과 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증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38,000명의 우리 신안 국민들에게 44,444원의 이익금이 아니라 50만 원 이상의 매월 이익금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열의가 돋보이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유영호 콤스 연구원님의 이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콤스 연구 책임자 유영호입니다. 콤스는 코리아 옵쇼어 마린 솔루션 요 약자고요. 선박연 연구소 투자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고 저는 신안군만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안 앞바다에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앞마당을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8.2기가와트면은 여기 주민분들 계시니까 8메가와트짜리 바람개비 블레이드 해상 풍력기가 1000개가 설치됩니다. 1000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단히 집적단지의 해상 풍력단지입니다. 8기가와트를 쉽게 표현을 하면은 800메가와트 발전소 10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개통 연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 지연된다는 얘기죠. 실제 제가 기업에 30년 동안 몸담아 있던 사람으로서 이 지역 서남해안 쪽의 산업 인프라를 잘 압니다. 8.2기가와트 해상 풍력기는 실제 서남해안 쪽 전남, 영암, 목포, 신안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제작되고 설치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산업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신안만의 특화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개통 연계가 될 때까지 마냥 할 일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까 투트랙이라고 하는 게 천혜 환경 마당을 빌려주고 이익 공유제를 통한 주민의 보상 차원의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개통 연계가 없이도 해상 풍력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자립섬 개념으로 전기를 디젤 엔진을 전기로 대체를 시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생산된 전기를 수전의 설비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담수 설비까지 탑재한 해상 풍력기를 섬 인근에 설치해서 식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 동신대학교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섹터 커플링 전혀 다른 전기와 수소를 결합시키는 섹터 커플링 특화 단지를 신안만의 단지로 만들자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신안에 제가 파악한 바는 3,300개 이상의 동력선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 플러스 72개의 유인도를 오가는 선박을 전체를 다 친환경 청정 연료인 수소 연료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이 신안의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단계로 여기 재단이 와 있지만은 에너지 재단, 그 다음에 콤스, 그 다음에 고등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전남 영암에 있는 대불의 업체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해상풍력기 기반 수소 생산 담수 설비를 총 아우르는 섹터 커플링 해상풍력기를 R&D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금 R&D 과제를 수주를 해서 실행 중에 있고 2단계로 실제 이 모형 모델을 만들어서 4.3메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기를 섬 주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R&D 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갖고 계신 유인물의 72페이지를 보시면은 흑백으로서 잘 안 보이겠는데 그 섬 인근에 돌핀 암벽을 500m 정도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해상풍력기 4.3메가와트짜리 하나 설치를 하면은 생산된 전기를 개통 연계 없이 돌핀 암벽 부두를 통해서 섬에 전기를 공급하고 섬에다 수소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스택 고정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더불어 전기를 세이브할 수 있는 ESS까지 탑재해서 특화 지역을 만들면은 개통 연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립섬 개념의 신안만의 특화 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그 책자에 보시면은 덴마크의 삼세섬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하러 가는 특구가 되어 있어요. 이 섬의 특징 자립섬입니다. 전기를 자립으로 해결한다. 신안은 제가 제시하는 신안은 전기 자립 플러스 수소 생산 플러스 담수 설비까지 개통 연계 없이 해상풍력기를 이용한 청정수소를 이용한 특화 지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패널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었고요. 혹시 패널들, 저희들끼리 혹시 이제 발표하신 그런 의견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유용호 연구원님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유럽에서는 이제 해상풍력을 개통 연계 안 하고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그런 전용 해상풍력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하고 그걸 이제 실증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국내에도 하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개통 문제가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해상풍력 발전단지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만들고 개통이 연계되면 이제 연결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성인데요. 그 경제성은 앞으로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 때 그 드는 그러한 투입 대비 나오는 어떤 그린 수소의 어떤 경제성, 그 대비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그 질문이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3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기 기반 풍력기를 설치를 하고 그린 수소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린 수소를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아까 수소 추진 어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기가 1kW당 250원의 단가를 이제 수용을 한다 하고 수소를 1kg당 25,000원에 예를 들어 수용을 한다고 했을 때 초기에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이고 조금 더 단가가 낮아지는 방법을 계속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러한 어떤 포럼과 그 특구를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구를 저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앞으로는 전문가 토론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들의 어떠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이제 군에서 나와 계시니까 아까 우리 이 교수께서도 수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는 당연히 생산하는 거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도 저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수소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책자에 보시면 2030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은 196만 톤의 청정 수소를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만 톤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도록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천혜 환경인 8.2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 생산한 양을 가지고 신안은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재단 중심으로 군하고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신안이 우리나라 전체 25만 톤의 청정수소의 70%를 우리가 생산하겠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을 해야만이 R&D 플러스 실증과 연계된 지속적인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장성 군수라고 하면은 개통연기가 되면은 장성의 변전소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장성의 모든 신재생 에너지가 신안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가 장성의 앞마당에 집합하게 돼 있어요. 아까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장성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성 군수 같으면은 데이터 센터 옆에 신안 앞바다에 생산된 8.2기가와트의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이용해서 수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타 도시에 뺏기지 말고 신안의 실증단지를 빨리 특구와 지정해서 여기다가 R&D를 포함한 모든 것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늦습니다. 제가 책자에 준비한 거 보면 7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소 도시가 9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 광주, 포항, 광양. 거기 수소가 전부 다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부생수소입니다. 근데 서남해안 쪽은 수소에 대해서는 아무 도시도 특구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신안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신안이 왜 해야 되느냐. 앞마당에 8.2기가와트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생산원이 여기 앞마당에 펼쳐져 있다. 이거를 빨리 받아서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를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린에너지 수소 실증단지가 여기 정착이 되면은 모든 수소 스택을 신안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신안에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사업이 다방면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나 재단에서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특구를 지정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패널 분들 또 다른, 생각보다 아주 진지한 토론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5분의 전문가 이제 패널들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 8.2기가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되어지려면 주민 수용성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고 신안군은 햇빛 연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바람 연금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구 사업 안에도 많이 좀 놓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개통 연계를 맡고 있는 어떠한 그 규제나 그런 것들을 빨리 철폐할 수 있는 철폐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법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개통 연계 전까지 아니면 개통 연계가 되더라도 이 만들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석유를 대체하는 이제 소중한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요. 그 자원을 이용해서 신안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수소 산업인데요. 그런 어떤 생산기지 산업 메카의 역할을 이제 신안군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특구 그런 거 안에 잘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이제 전문가 패널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청중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그 이상찬 교수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재생에너지 현안과 관련해서 주민분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은 넘어가고요. 이상으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부터 저희가 전문가들 토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특구 지정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필요한 이 포럼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 사업인 신안해상풍력 국민펀드 지역상생 포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국민펀드가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신안 해상풍력으로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이곳 신안군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2층 공연장 관심 있는 우리 주민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특구로 빨리 시작해 줘야 돼요. 어떤 거요?